그래서 수학도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시감이야. 딱 봤더니 이 표현이 그래프에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지 알아. 그 순간 절반은 먹고 들어가게 되거든. 이번에 6평 문제 딱 보고 나서 느꼈던 건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 6평에서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거, 얘는 난이도를 예측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현재 지금 6평 난이도가 이러하니까 수능 난이도는 이렇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라고. 그러면 수능의 난이도는 뭘 가지고 예측하냐? 최근 3년간의 수능 난이도의 경향성을 보면 돼. 그 다음에 난이도 분포는 봐야 된다 이거야. 난이도 분포라는 말은 시험 문제를 구성하는 어떤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정답률 70% 이상이 몇 문제니? 25문제야.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거 평가원이 그냥 예전 교과과정이 했던 대로 줄 건 주고 그 다음에 100점은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번 시험지는 쉽다. 두 번째 특징은 저 분포도를 따지면 B킬러가 여전히 25개 정도가 나온 거 보니까 요 구조를 끌고 가고 싶다라는 느낌이 매우 강한 것 같아. 그래서 너희가 공부해야 되는 건 여기 안에 있는 5문제가 관건이 될 것 같다 이거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들을 내가 열심히 푼다라고 해서 3등급 이상의 포인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저 6문제 7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거든. 그러면 6, 7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놈의 22번. 진짜 딱 보자마자 충격이었다. 미쳤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 아니 이때까지 평가원이 냈던 걸 다 보면 경향성을 바꾼 다음에 1년 만에 다시 돌아간 적이 없거든. 수열 문제가 22번에 오잖아? 타인을 준비하기는 더 쉬워. 5년간 냈던 문제가 다 22번이 수열이었잖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지수에 대해서는 다 어느 정도 만들어낸 거거든. 그럼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훈련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만드는 건 상함수나 지수로감수 만드는 것보다 더 쉽거든. 한번 보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이야, 미적 선택자는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이번에 나왔던 28번 문제 있지. 28번 문제가 작년 수능 28번 문제랑 같은 개념이었던 거야. 그 다음에 미적 29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한 얘기인데 작년 수능 29번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아. 그런데 난이도는 작년 수능 29번보다 조금 더 까탈스럽지. 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크게 다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작년 29번 문제를 보는 거네. 그 다음에 30번과 관련돼서는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 가능성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 부분이 말이야, 작년 6평과 9평 문제에서 항등식과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거든. 그걸 난이도를 다운하면 이런 느낌의 문제가 구성이 될 거야. 그래서 이번 시험지는 작년 수능의 여벌 시험지 아니었나? 이런 느낌이 들 만큼. 그래서 오늘은 먼저 리웨크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 특히 너희들은 15번 문제가 이게 낯설면 안 돼. 오른쪽에 나와 있는 2번 문제를 보면 킬픽 수학도의 6강 30번이거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문제 보면 킬러 모의고사 공통 1-7의 6번이야.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봐. 그 테마를 조금 더 빌드업해서 1-8의 9번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7번하고 그 다음에 6번하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걸 말이야, 너희들은 그냥 이미 봤던 문제만 따져봐도 5문제나 있지 않냐? 딱 보자마자 별로 안 낯서네? 이렇게 연습이 되잖아. 그러면 자신감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수학도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시감이야. 딱 봤더니 이 표현이 그래프에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지 알아. 그 순간 절반은 먹고 들어가게 되거든. 그 다음에 21번에 해당되는 문제도 한번 봐봐. 동일한 y값을 가지는 서로 다른 알파와 t 변수에 대한 그래프. 근데 오른쪽에 보면 우리 시즌 2-3회에 나와 있는 킬러 모의고사 3회 9번이거든. 그 다음에 x와 t에 관한 그래프를 가지고 실근의 개수와 관련된 얘기가 실근의 합이나 실근의 곱이나 그 다음에 교점의 최대나 최소는 다 같은 얘기거든. 실근의 개수와 관련된 얘기로. 그래서 오히려 8번 문제에서 우리가 더 까다로운 문제로 해봤어. 그 다음에 9번 문제 한번 봐봐. 9번 문제는 원함수와 그거의 적분함수 가지고 비교하는 거거든. 얘도 동일한 y값을 가지는 서로 다른 두 변수 그래프의 비교야. 그래서 요 21번 테마가 이건 뭐지?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우리가 2번은 또 해봤다고. 그러니까 수학도 문제는 말이야, 잘 생각해보잖아. 그러면 평가원이 최근에 내려고 하는 게 추론하는 문제들 위주로 15번과 21번이 구성되어져 있지. 근데 수학도는 뜬금없이 나오지 않아. 뭔가 빌드업을 차근차근 해서 문제가 나오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테마에 작은 소테마에 들어가면 그 소테마를 많이 연구하다 보면 이 다음에 이게 나오지 않을까? 이 다음에 발전 방향은 이거지 않을까? 요 길을 따라 예측하기가 좀 더 낫다 이거야. 평가원이 지금 냈던 구조를 수학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이런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몇 가지 이렇게 바운더리가 있겠지. 그런데 그 안에서 킬러 모의고사라든가 킬픽이라든가 킬까지 DB라든가 셈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연구한 결과들을 가지고 하나씩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셈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뭔가 하나가 나오잖아. 그러면 표현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암기하게 되면 그러면 그 표현을 가지고 추론하기가 훨씬 쉽다 이거야. 해봤던 거하고 안 해봤던 거하고는 실전에서
통해서 느껴지는 압박감이 완전히 다르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결론은 뭐냐? 평가원이 안 낯선 주제를 내고 있다. 나올 만한 것들이 이런 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거라고. 쌤 만들어서 주는 거 그냥 잘 외우라고. 오늘은 육평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건데 쌤은 분석을 할 때 그 문제 이렇게 풀어요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그러니까 이 테마에 대해서 너희가 숙지해야 되잖아. 그 옆에 있는 두세 개 문제 정도를 다 한번 풀어줄게 그냥.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보는 거고 이렇게 빌드업이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 선nhập 하면서 너희가 몸에 그냥 체득시켜 봐라 이거야. 6평 15번 문제. 리베이크 시험 문제에서는 1번이겠지? 그거부터 한번 볼게. 자, 처음에 교과서적 개념은 뭐냐? 절대값 A가 나와 있고 절대값 B가 나와 있으면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B의 절대값이 나와 있잖아? 얘가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저 삼각부등식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가 언제 같아지냐 또는 언제 커지냐 이건데 얘 언제 같아지냐면 A와 B의 부호가 동일하거나 둘 중 하나가 제로거나. 그럼 얘가 언제 커지냐 이건데 크다라는 말은 A와 B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게 있으면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다. 그럼 빼기 4의 절대값이니까 4야. 마이너스 1의 절대값과 빼기 3의 절대값은 당연히 같은 거잖아. 그래서 언제 커지냐라고 하면 A와 B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놈이 있으면 커진다 이거고. 그럼 언제 같아지냐? 같은 부호이거나 아니면 0이 되는 놈이 있으면. 그럼 요 다음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수학원에 올라와서는 K가 1항에서부터 N항까지 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게 먼저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더한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K가 1항에서부터 N번째 항까지 얘네들을 더한 다음에 절대값 씌운 거하고 비교하면 자변이 당연히 크거나 같아. 그러면 여기서 언제 같아지냐를 보면 되는 거잖아. 언제 커지냐? 얘는 어떤 임의의 I, J에 대해서 말이야. 얘네 둘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게 있기만 하면 돼. 이런 게 존재하기만 하면 얘는 크다. 다른 말로 같지는 않다 이거지. 저 시그마가 누적이니까. 그러면 이 표현을 적분으로 바꾼 거야. A에서부터 B까지 말이야. 먼저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더하면 그러면 크거나 같다 이거지. 여기서 fx를 적분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운 것보다는 얘가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이 개념이라고. 근데 이것도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저 적분기호가 리밋 시그마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얘는 무한히 더합니다 라고 하는 개념이 적분이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런 과정을 거칠 건데 그러면 여기서 부호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건 언제를 말하냐? 저 A와 B 사이에서 말이야. 부호가 변하는 교차점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교차점이 있으면 이럴 때는 크다 이거지. 그 다음에 그러면 같다 할 때는 언제냐? 저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됩니다라는 얘기였다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말이야. 삼각부등식에서부터 출발해서 쭉 내려오는 표현들에 대한 얘기였던 거야. 요게 요 문제를 내려고 하는 의도였지. 자, 요 개념 하나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가원이 되게 친절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크거나 같은 것 중에서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크다라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뭐 이 정도 약간 짜치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부정형의 명제가 나오면 우리는 대우 명제를 쓰라라고 하는 약속이거든 사실. 그래서 A는 B가 아니고 B는 C가 아니다라고 하면 B는 C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A는 C가 아니냐 이건 몰라. 근데 A는 B고 B는 C가 되면 C는 A다라고 하는 거 맞지? 그래서 수학에서는 부정형의 형태가 나오면 반드시 대우 명제를 써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정의 부정은 긍정입니다라는 거하고 대우 명제를 1학년 때 제일 처음에 외우는 거라고 해석할 때. 그럼 이런 꼴이 나와 있으면 이게 맞나 싶지만 말이야. 그럴 때 바로 부정형의 형태의 모양으로 바꾸면 A가 C가 돼버리면 A는 B이거나 또는 B는 C여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이게 뭔 소리지? 라고 해서 바로 거짓인 게 보인다 이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부정형의 명제가 나오면 부정을 시킨다. 이게 약속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명제를 딱 보자마자 같지 않대. 그래?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대우 명제를 써버리면 뭐가 되냐? P가 0 이하이거나 말이야. 또는 P가 3 이상이 되는 그런 구간에서는 이런 말이야. 그럼 그런 구간에서는 P에서부터 P 더하기 3까지 얘는 절대값 fx를 x에 관해서 적분한 거하고 뭐하고 얘는 P에서 P 더하기 3까지 말이야. 얘는 fx를 먼저 적분한 다음에 절대값 씌운 거하고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이해되니? 그러면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절대값을 먼저 씌운 다음에 더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나 같다라는 말은
저 구간 안에서는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니 P가 0 이하인 구간에서는 함수 fx의 부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구간을 따져봤더니 P에서부터 P 더하기 3이라며. 네, P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그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어봐.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P의 값을 집어넣어버리면 결국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P가 0일 때는 3까지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3까지는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야. 다시 한번 P가 3 이상에서는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3에서부터 무한대까지는. 그러면 3에서부터 무한대까지란 말은 저 구간은 3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맞지? 아, 그래서 이런 얘기네. 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3까지는 부호 변화가 없고 3에서 무한대까지도 부호 변화가 없다 이거야. 그런데 fx가 몇 차 함수냐면 3차라며. 그래서 최고차항 일수가 양수가 되는 순간에는 이쪽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을 거고 이쪽은 플러스 무한대가 있을 거야. 그런데 얘랑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요 구간 안에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니냐. 꼭 영역을 그리라고 함수 추론하는 문제는. 다 그렇게 가르쳤잖아 이 문제,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 이상에서도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말으래. 아,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되겠다. 또는 최고차항 예수가 만약에 음수였다.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3까지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최고차항 예수가 음수이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면 얘 1번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두 번째는 이런 케이스라고 생각해주면 되지. 됐니? 그 다음에 상수항을 지나 상수항이 0입니다라는 얘기는 뭘 말해? F0는 제로라고. 0일 때 여기 있네. 근데 0에서 영역과 만나고 나서 경계선과 만나고 바뀌니? 안 바뀌지. 많이 했지 이런 거. 그러니까 요점에서 튕기고 나서 3에서 교차하면 되는 거구나. 이거고. 얘도 0이라는 점이 나와 있었는데 말이야. 여기서 튕기고 3에서 교차하면 되는 거구나. 이 그래프야. 한두 번 했냐고 우리가 이 패턴을. 근데 평가는 이 패턴을 빌드업할 생각이다라고 염두에 두면 돼. 이게 작년 9편과 수능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를 추론하는 문제가 나왔던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적분이란 기호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를 추론하는 그 다음 소테마를 내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 궤도가 크게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아. 그 다음에 자, 이런 거다. 작은 그 하나하나의 표현들이 매우 중요한 거야. 첫 번째는 이거야. 부정형의 형태가 나오면 일단 대우 명제를 써본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야. 절대값이 언제 쓰여지는지 아니? 절대값은 대소를 판단할 때 쓰는 거야. 맞잖아. 절대값 3-1이 뭐냐? 3과 1 중에서 큰 게 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말이야. 서로 다른 두 함수의 대소관계를 판단하는 형태가 들어가 있어야지. 이게 맞지 않냐? 그래서 fx 더하기 q가 있다라는 말을 fx를 y축으로 q만큼 이동시켰네? 아니라고 얘들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의 부호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갑자기 이번 문제 그 나조건을 해석할 때는 왜 평행이동이냐고. 그럴 리가 없지.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fx 더하기 q라고 읽어내는 게 아니라, 그치? f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q라고 읽어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fx와 y는 마이너스 q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부호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란 말은 저 fx하고 y는 마이너스 q가 교차하냐 교차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본 거랑 다르지 않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부정 형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대우 명제 써봐. 그러면 처음에 q라는 값이 0 이하이거나 또는 q라는 값이 1 이상이 돼버리면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절대값에 fx 더하기 q라고 하지 말고 얘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q라고 얘기해서 얘를 x에 관해서 한번 적분해보자 이거지. 그랬더니 얘랑 같대. 0에서부터 3까지 말이야. 저 fx하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q라고 하는 얘 있잖아. 얘를 x에 관해서 적분한 거에 절대값하고 일치하더라 이 말이라고. 그럼 언제 저 등호가 성립하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의 부호가 변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럼 부호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저 두 함수의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라고. 그런데 문제에서는 q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한 거냐? 그러니까 마이너스 q 있잖아. 그러니까 0 이상일 때랑 마이너스 q가 마이너스 1 이하일 때는 말이야.
요 구간 안에서 fx와 대소가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거야. 요 구간 안에서 마이너스 q가 0 이상이 되는 모든 값들에 대해서 얘랑 대소 관계가 바뀌면 안 되거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대소가 관계가 바뀌는 점이 있잖아. 안 된다고. 그래서 얘만 가능한 거야. 왜? 얘를 0과 3 사이에서 봤더니 말이야. 마이너스 q가 0 이상이 되는 모든 구간들에 대해서 읽어보면 항상 fx보다 마이너스 q가 더 위에 있네. 그 다음에 여기서 요 구간보다 더 아래쪽에 놓여져 있으면 말이야. 항상 마이너스 q가 저 fx보다 아래쪽에 있네. 대소관계가 안 바뀌는 경계선이 어디냐? 마이너스 1이라며.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면 요 점의 극소점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니까 2일 때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그래서 fx가 누구랑 만나냐 확인해 봤더니 y는 제로와 만나는데 하나 0에서 교차하면서 만나는 거고 또 하나는 3에서 교차하고 0에서 접하더라. 최고차의 예순을 P라고 잡자. 이렇게. 그런데 얘가 얼마일 때? 2일 때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 라고 하면 P의 값이 나오겠지?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야. 그러니까 평가원이 저 15번 문제를 냈잖아. 냈는데 나 이거 맞았어. 이런 거 말고 얘들아. 요 안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라든가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분해해서 너희들 걸로 소화시켜야 돼. 왜? 평가원이라는 말은 그 테마를 다시 한번 빌드업 할게 라고 어느 정도 예고하는 거거든. 나 이 문제 요 정도 수준에서 맞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또 하나는 수학2가 이번에 생각보다 쉬웠던 거거든. 근데 매번 6평이나 9평이 수능 때보다는 수학2의 난이도가 더 높거나 그러진 않아. 보통. 특히 9평은 더더욱 그래.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말이야. 15번은 요 테마를 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우 명제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가지고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움직이겠다. 이거 하지 말라고. 3차를 들어올리 3차를 안 되잖아. 마이너스 q라고 하는 직선을 움직여 간다. 이게 맞지. 그다음 원래 절대값은 저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의 부호 변화를 보는 것처럼 어떤 식의 부호 변화라는 말은 서로 다른 두 식의 대소 관계랑 같은 언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자, 이렇게 한번 보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말이야. 표현법이 동일한 거고 2번과 3번은 표현법 자체가 동일하지. 그래서 2번은 fx와 k의 교차점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나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말이야. 가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냥. 그래서 따로따로 뜯어내서 한번 우리는 충분히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3번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는 요 과정은 말이야 4번이랑 사실은 또 동일해서 일단은 3번 4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2번은 또 이따 설명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먼저 3번 문제를 보면 얘는 인테그랄 n에서부터 n 플러스 2까지 얘는 뭐 fx를 적분한 먼저 더한 다음에 절대값 씌운 게 절대값 fx 하나 나와 있는데 얘를 n에서부터 n 플러스 2까지 말이야 이렇게 절대값 씌운 다음에 적분한 것보다 더 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니? 얘는 n과 n 더하기 사이가 나와 있으면 말이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가 부호가 일정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 뭔가 교차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부호가 변하는 교차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이 문제의 의도라고. 근데 n이 1일 때와 거기에 왔던 n이 1일 때와 3일 때밖에 없다며. 그 말은 우선 필요 조건이 뭐냐? n이 1과 3 사이에 말이야 교차하는 근이 있어요.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과 5 사이에도 말이야 또 하나의 교차근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fx가 몇 차 함수냐면 2차 함수라며. 그래서 1과 3 사이에 근이 하나 있는 거고 3과 5 사이에 또 하나의 근이 있네. 이걸 그 근의 위치가 어디냐? 이걸 추론해 가보자 이거지. 그런데 우리가 1과 3밖에 없다라는 말은 뭐 0일 때와 2일 때와 4일 때와 이럴 때는 안 된대. 그러면 여기서 따져봤더니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얘가 4가 있고 얘 5가 있고 얘가 6이 있고 이러잖아. 그럼 n이 0일 때는 없다란 말은 0과 2 사이에서는 교차점이 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2일 때도 안 된다는 말은 2와 4 사이에도 교차하는 점은 없다고. 그런데 뭐라 그랬냐? n이 1일 때는 즉 1과 3 사이에서는 말이야 분명히 교차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저 녹색 구간에는 교차점이 없는데 얘들아.
빨간색 구간에는 교차점이 있어야 된다고. 뭐게? 이런 말 아니니? 그럼 나기는 뭐겠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가 되겠지. 요 점이 그 교차하는 근이겠구나. 이런 관점이지. 그 다음에 3일 때도 말이야 3과 5 사이에도 교차근이 있어야 되는데 4와 6 사이에는 교차하는 근이 없어야 된대. 그럼 당연히 어디 써야 될까? 요 점이 교차점이어야 되는 거구나. 여기서부터 훈련하면 돼. 저 표현을. 그럼 이차 함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다 나왔네.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이구나 이게. 그러나 fx를 봤더니 y는 제로와 만나는 점이 하나는 이란 점에서 교차하면서 만나는 거고 또 하나는 4란 점에서 교차하는 그런 놈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뭐 3번 문제가 좀 더 익숙한 다음에 2번 문제 풀면 이것도 능숙해지겠지. 왜 fx는 y는 제로가 아니라 fx와 ky의 대소관계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그 나조건에서 말이야 왜 내가 fx 더하기 q라고 읽지 말라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저렇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2번처럼. 그래서 fx와 마이너스 q와의 교차점에 대한 해석이다. 이거 알고 나면 별거 아니겠지. 자, 그러면 우리 21번에 관련된 내용도 한번 보자. 네, 21번은 이렇게 보면 돼. 우리가 그 함수를 해석하는 방법은 처음에 문제 자체는 이런 거다. 왼쪽은 x에 관한 식이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t에 관한 식이 나와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동일한 y값을 가지게 되는 저 x와 t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봐라. 이런 의도거든. 그러면 그림은 어떻게 그려져 있을 거냐면 왼쪽은 얘는 yx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거고 말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어떤 걸 그릴 거냐. 얘는 yt 그래프를 그려내면 되지 않냐 이거라고. 그래서 이쪽에 그려져 있는 게 y는 fx라는 그래프가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쪽에 말이야 y는 gt라는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이 말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t의 값을 요 점이 t의 값이다 라고 하면 얘가 바로 gt가 되겠지. 그래서 동일한 y 값을 가지는 x는 몇 개 나오냐. 이 t에 대해서는 3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그 다음에 t가 요 점이었을 때는 말이야 그 점의 y 값은 요 점이겠지. 그래서 동일한 y 값을 가지는 x는 몇 개냐. 이럴 때는 1개가 나옵니다 라고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판단하는 거야. 원래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은 3가지거든. 하나는 x축을 통일해서 그래프를 찾아내는 방법. 이게 주로 수학2 문제에서 많이 나와. 그 다음에 동일한 y값을 가지는 서로 다른 두 변수에 대한 그래프 해석. 얘는 수학1에서 많이 나와.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얘는 x의 제곱이 하나 나와 있는데 2의 n-3승-8. 요 n의 값에 따라 만족하는 x의 개수를 구해봐라. 이런 거 있지. 그러면 얘는 왼쪽은 x에 관한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n에 관한 식이 하나 나와 있었던 거야 이거는. 근데 뭐라 그랬었냐면 n의 값에 따라 만족하는 x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봤잖아. 그 말은 저 n이 변함에 따라 가지는 gn 값이 달라진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런 꼴의 모양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아니 이쪽은 yx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냥. 그럼 이쪽에 y는 x의 제곱이란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었겠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뭘 그리는 거냐. 아니 오른쪽은 n을 변수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지. 그러면 점근선이 마이너스 8이 되면서 그려지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 이거라고. 얘가 바로 gn의 값을 하나 만들어내면 그러면 이에 n-3승 -8이라고 하는 이런 그래프였던 거야. 이 점이 6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라고. 자, 이해됐지? 그래서 봤더니 말이야 n이 7이 되는 순간 만족하는 x는 몇 개냐? 2개. n이 6이 되는 순간 만족하는 x는 1개. n이 5거나 4거나 이런 자연수에 대해서는 동일한 y값을 가진 x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었을 뿐이야. 그 다음에 이따가는 뭐를 배울 거냐면 여기에 fx를 하나 그리고 gx를 하나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fx를 그려서 말이야 동일한 x값에 대해서 gx가 근을 가지면 fx도 근을 갖는다. 이런 형태의 문제 있지. 그래서 이번엔 x축을 동일하게 잡고 그 다음에 근을 관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수학2 문제는 꽤 많은 문제들이 여기에 있다고. 극한의 존재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너희가 알고 있는 n축이다라고 하는 건 매개축을 통일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하는 거지. 그러니까 n축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그게 매우 특이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 서로 비교할 때 이 문제처럼 말이야
y축을 통일해서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하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x축을 통일해서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하는 게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n축처럼 말이야, 얘 yt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속함수인 tx 그래프를 그려서 말이야, 요 t축을 통일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는 거야, 그냥. 근데 너희가 공부하다 보면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얘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밖에 없지. 사실은 저 세 가지가 다 있다라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했어.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유도한 거냐?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실근의 개수가 다항함수에서는 언제 변하냐 이거다. 보통 실근의 개수가 변하는 순간은 극점, 그 다음에 접선, 그리고 경계선, 그 다음에 점근선, 요 네 개에 의해서 변하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언제 변하냐? 극점 전후로 해서 개수 변화가 일어나지. 그러면 실근의 개수의 동일한 형태가 뭐가 되냐면, 실근의 합, 실근의 곱, 그 다음에 교점의 최대값, 그 다음에 만나는 점의 최소값, 세 불연속성. 이거는 실근의 개수의 연속성이랑 동일한 테마거든. 다항함수에서는 언제 얘가 바뀔까? 아니, 극점에서 바뀌겠지. 이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를 해석하기 전에 말이야, 먼저 너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극점이 주어져 있어야 불연속점이 생기지. 그러면 y값이 변함에 따라 최대값을 그려가잖아. 그럼 y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최대값은 요 점이야. 그래서 y가 변화감에 따라 만나는 교점에 최대값을 그려가게 되면 얘 사실은 요 점이 되는 순간까지는 오른쪽 날개를 따라오다가 요 점의 y값에서부터는 이번에는 왼쪽 날개를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니냐. 얘가 최대값인 gt가 위치하는 그런 곳을 그려둔 거야. 그럼 언제 불연속이 되냐? 극소점일 때 불연속이 된다라는 거 우리 이미 안다고. 이렇게. 이해됐지?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의도한 바는 뭐가 있을 거냐면, 이번에 6평 21번은 최고차의 예수가 1이 되는 3차 식이 하나 나와 있대. 걔 알파라고 했지만 그냥 우리 x라고 하자. 뭐 큰 차이 없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말이야, 얘는 f' t-의 4t에 제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4라고 하는 얘가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식은 얘는 결국 t에 관한 식인 거 아니냐, 이러려고 이렇게. 그럼 왼쪽은 x에 관한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오른쪽은 t에 관한 그래프가 나오잖아.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었냐라고 하면, 얘는 gt가 t는 3에서만 불연속이래. 그럼 여기서 불연속이 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얘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쪽은 y는 fx를 그려봤으니 이렇게 x, y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고, 오른쪽은 yt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런데 불연속이 되는 순간에 t의 값이 단 하나만 있다는 말은 얘를 y 값으로 가지는 ht의 값이 단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된다는 얘기라고. 근데 원래 fx가 최고차의 예수가 1이 되는 3차였잖아. 그럼 미분하면 최고차의 예수가 3이 되는 2차 함수였다고.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 ht는 말이야, 최고차의 예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2차 함수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얘랑 만나는 점이 단 한 점만 나와 있으려면 그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여야 돼. 얘가 ht 그래프가 되는 거 아니냐고. 자, 됐지? 그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자. 우리 함수 fx 하나 나와 있는데 얘를 x의 3승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두면, 이렇게 두면, 그럼 얘를 미분해 왔더니 2배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이런 꼴의 모양이 나오겠네. 그럼 여기서 ht의 그래프를 만들어내면 말이야, 마이너스 t의 제곱이 하나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의 2배 at에다가 더하기 b 더하기 4라고 하는 이 모양이 나오지 않냐 이거지. 근데 얘가 왜 필요했냐면 t가 3이 되는 순간에서만 불연속점이다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얘가 3이었거든. 그 다음에 3일 때 y값이랑 동일한 x좌표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얘가 1입니다가 된 거야. g3이 저놈이니까. 이 점의 y값이랑 같아지는 x값 중에 제일 큰 거, 요 점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1이 된다 이거지. 근데 얘가 3이라고 얘기했지. 근데 얘가 대칭축이기 때문에 여기서 a값을 알려준 거야. 얘는 대칭축이 얼마니? a잖아, a. 그래서 a가 3이라고. 그럼 여기서 말한 a는 뭘 말하냐면 얘를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최고차의 예수하고 이차의 예수의 개수 나와 있다라는 말은 얘는 세 근의 합에 대한 얘기가 아니냐 이거지. 세 근의 합이 얼마니?
마이너스 3. 그럼 요 직선과 만나는 세 근의 합이 얼마야 되니? 마이너스 3. 그럼 1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5여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자 됐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우리가 세 근의 합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변곡점. 그럼 요 점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3일 때 y-값이 얼마가 되냐 이게 궁금했던 거잖아. 그럼 여기서 h3의 값이 궁금한단 말이야. 얘는 f'3에다가 마이너스 32의 값을 계산하면 되지 않냐고. 그런데 우리는 f'x를 찾아낼 수 있다. 왜? 최고창 예수는 3이 되는데 말이야. 하나 마이너스 3에서 0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에서 0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다 3을 집어넣어 버리면 얼마가 되냐? 3 곱하기 6 곱하기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36이겠네. 그래서 3일 때 y값이 얼마가 되냐면 4가 된다고. 그럼 이 점의 y값이 4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4가 된다 이거야. 이렇게. 그럼 fx를 만들어낼 때는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라고? fx가 누구랑? y는 4랑 만나는 점을 봤더니 마이너스 5라는 점에서는 교차하면서 만나. 그 다음에 1이라는 점에서는 얘 접하면서 만나.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지? 딱 이런 문제였던 거야. 그럼 옆에 있는 문제도 바로 한번 풀어줄게. 8번. 자, 솔직히 쉬는 시간에 나 이거 봤다. 8번. 한번 읽어봤다. 그냥 물어봤어 얘들아. 그냥 물어보면서 약간 헛된 희망이라도 갖잖아 얘들아. 응? 자, 8번 보자. 8번은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어떤 형태로 나와 있었냐면 절대가 fx가 하나 나와 있지? 그치? 그런데 얘가 뭐랑 같아지는? f't랑 같아지는 실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그래서 실근의 개수 변화는 언제 일어난다고? 극점일 때. 그 다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근의 최대는 언제 변한다고? 극점일 때. 실근의 곱이라든가 실근의 합은 언제 불연속성이냐? 다 극점일 때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류의 문제들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 문제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잡자 이랬지. 그럴 때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리밋 t가 a 값을 향해 갈 때 말이야 gt의 극한하고 그 다음에 그 점에서의 y 값하고 얘네들을 더해져 봤더니 5가 된다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gt는 개수 문제지. 그러니까 0 이상의 정수다. 그런데 얘네 둘을 더해 봤더니 짝수가 안 나왔지. 이 말은 쟤는 불연속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개수가 불연속이 되는 순간은 언제니? 극점일 때를 말해. 그래서 t가 a가 되는 순간일 때는 말이야 얘가 극점일 때를 말하더라 이거야. x의 개수니까. 이게 첫 번째. 자 다시 얘랑 동일한 값이 아닌 거 보니까 홀수인 거 보니까 얘는 불연속입니다. 이게 첫 번째라고. 근데 그냥 불연속입니다가 아니라 자세히 보면 말이야 여기서 극한값은 존재해야 돼. 그럼 너희가 읽어내야 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순간에 A에서의 자극한하고 얘 A에서의 우극한하고 일치한다고. 이게 매우 특이한 건데 얘들아. 좌우극한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뭐겠니? 그 점에서 Y값이 경계선과 같은 방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이야 이렇게 끊어져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볼게. 그러면 극점 전후로 해서 개수가 변한다는 얘기니까 얘가 어떤 y값이라고 한번 하자. 그럼 왜 불연속이 되냐라고 하면 얘는 두 개거든. 근데 얘 우극한은 세 개야. 얘 자극한은 한 개야. 왜 그러냐면 얘가 극점이기 때문에 말이야 저 점 전후로 해서 좌우극한은 다른 거야 얘들아. 근데 A의 자극한하고 A의 우극한하고 개수 변화가 일어나지 말아야 된대. 그 말은 저 네모의 같은 방향으로 있어야 된다고. 둘 다 y값이 네모보다 작거나 또는 자극한과 우극한일 때 둘 다 네모보다 크거나 요 둘 중 하나여야지만 사실은 개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지. 요거까지 이 문제 안에는 들어간 거야. 그래서 평가원이 냈던 21번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향상된 거라고. 극한에 대한 해석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요 문제로서 21번에 나왔다. 그럼 정답률은 한 10%까지 내려가지 않았을까 싶어. 저 표현에 대한 해석을 생각보다 극한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 자 다시 한번 더하기가 나와 있다는 말은 극한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극한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같아야지. 그래서 여기서 봤더니 여기서 말하는 A는 뭘 말하냐? 다 T의 값을 말하는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A가 0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였는데 그럼 어떤 꼴이어야 되냐? 3차 함수에 도함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2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냐? 0 이상의 값에 대해서만 따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하나 놓여져 있을 거냐라고 하면 사실 극점이 존재해야지만 개수 변화가 일어나겠지. 그러니 도함수가 0이 되는 실근이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러고 나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안에 개수 변화 네모 값을 가지고 있는 값이 있으면 얘가 t가 0이 되는 순간에 말이야 0 좌우 극한이 얘랑 같은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있거나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야 되는 거야. 따져보면 요 점이 A에 있어야지 말이야 A의 자극한이나 A의 우극한이나 그 값이 요 순간보다 같은 방향이 있다고. 또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야 A의 자극한과 A의 우극한이 요 네모보다 둘 다 아래에 놓여져 있는 거라고. 이해됐지? 그러니까 A가 0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0이 실제로는 오른쪽에 주어지는 F'X의 극점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최고차의 예수가 양수가 됐다.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알아내고 나면 왼쪽에 그려져 있는 YX 그래프보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TY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자고. 최고차의 예수가 양수가 돼버리면 이런 거다. 근데 요 점이 0이어야 된다면 유일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치? 왜? 이 점과 이 점이 돼버리면 유일하지 않거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럴 테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의 모양이어야 되냐면 요 점이어야 되는데 절대값 fx는 여기만 그려져 있거든. 최고차의 예수가 양수이면 되겠니? 안 되겠지. 그래서 최고차의 예수는 무조건 음수였어야 된다 이거라고.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F'T의 그래프가 되겠지. 그래서 문제는 뭐였었냐면 요 점의 x좌표가 0이 되는 거고 말이야. 요 점의 y값을 네모라고 잡으면 요 네모란 점이 극점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이해돼? 그럼 얘가 극대일까 극소일까를 봐야 되잖아. 현재 최고차의 예수가 음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극대가 된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 얘가 0보다 크냐 작냐는 무시하고 사실은 요 네모 근방에서만 볼 거기 때문에. 그럼 fx가 이렇게 나와 있었다라고 하면 절대값 fx는 얘를 꺾어서 올린 거지. 그럼 0일 때 y값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면 3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거든. 얘는 3개란 뜻이야. 근데 0의 자극한이나 0의 우극한이나 동일한 y값을 가진 x는 몇 개 나오니? 4개가 나오잖아. 그러면 4 더하기 3이 되니까 얼마니? 7이지. 만족하니?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 네모에서의 요 0에서의 y값이 말이야. 실제로는 극대값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극소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러면 그림이 어떤 식이어야 되냐? 이런 식이어야 된다고. fx가. 그러면 절대값 fx는 여기서 꺾어서 올리면 되겠지? 얘가 절대값 fx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x가 0이었을 때 F'제로가 되는 그러한 값은 몇 개가 만들어지냐? 얘 3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0의 자극한일 때랑 0의 우극한일 때는 몇 개가 만들어지냐? x가 2개입니다 이거지. 그래서 3 더하기 2가 되니까 이 5가 되는 거 맞네 이렇게 가는 거야. 됐지? 그래서 G0의 값이 얼마가 되냐? 얘 3이라고 이렇게. 그러니 Fg0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얘 F3의 값이 5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야. 그런 다음에 G에다 3의 값이 얼마가 되냐? 얘 1이었어야 된다고. 자, 뭘 말해? T가 3이 되는 순간에 만족하는 동일한 Y값을 가진 X는 몇 개? 1개. 그럼 이 그림을 봤더니 단 한 점에서만 X가 생겨나는 건 뭐니? 요 점의 Y값이지. 그래서 요 점의 Y값이랑 동일하게 만들어내는 T의 값 중에 3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거든. 당연히 뭐겠니? 0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기겠지. 그럼 얘가 3이 된다는 말은 얘는 마이너스 3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 도함수가 0이 되는 두 점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얘가 3이 되면 되지 않냐? 이거지 뭐. 됐지? 그런데 3일 때 y값이 얼마였냐면 5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비율 관계에 따라 얘는 마이너스 6이어야 되거든. 2대 1이니까. 돼? 그래서 fx를 보면 fx가 누구랑 만나는 거? 얘 5랑 만나는 점을 봤더니 마이너스 6이라는 점에서는 교차하는 거야. 그 다음에 3이라는 점에서는 얘 접하는 거야. 맞지? 최고차의 예수를 필요하고 접자고 이렇게.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한 식이 뭐니? 0일 때 y값이 빼기 3일 때 y값이랑 일치하네. 이걸 얘기해주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얘는 마이너스 3일 때 y값 있잖아. 얘가 0에서의 미분계수랑 같습니다 라고 하면 p의 값이 나오겠지. 이렇게. 그래서 그 p의 값을 구해져 버리면 27분의 1이야.